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이 주택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허가부터 택지 조성공사 등까지 사업 전 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비사업 몬테크를 노리는 MZ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으로는 당장 아파트를 살 수 없는 탓에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비아파트 입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가격이 1년 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신축 입주 물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새 아파트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가격을 떠받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건강한 삶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연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로도 많이 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그건 집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집의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음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산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집에 대한 계획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집에 대한 계획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서울은 맑게 갠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 장마철에 그 꿉꿉함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투자로 인한 꿉꿉함은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규제 지역, 세개 지역이 더 확장이 돼갖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고 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또 확장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동탄에다가 집을 많이 사지 않을까, 기흥에다가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구역들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오르니까 지정한 것 같고 그러자고 또 풀자니 더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기호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걸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마음 먹고 정부에서 마음 먹고 걸면 되는데 푸는 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세훈 시장 지난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었다가 정말 된통 당했잖아요. 걸었다가 푸니까 그냥 그 눌렸던 게 거의 폭발하듯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규제를 풀면 그동안 못 올랐던 것까지 보상 심리로 해서 그냥 완전히 확 폭발할 듯이 오를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정부 관계자들이는 모를까요?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눌러놓는 상황 거기에서 외부적으로 또 먹거리 많이 또 걷어오는 상황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규제를 풀지는 않고요. 이제는 서울시와 12개 지역에서 이제 15개 지역으로 늘어났는데 지금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 최근 들어서 또 재개발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히 예상컨대 또 강남 3구라든지 서울 전체를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아파트가 보통 자가로 거주하시기보다는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또 비아파트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힘든 지금 전월세
임대차 문제 자체가 굉장히 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더라도 또 요들에 놔두기는 또 계속해서 투기 자본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요 정도에 대해서 비아파트들에 한해서 이제 뭐 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이 정부 산하에서는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파트도 그냥 언제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문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지 좋은 곳들도 여차하면 문길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가지고 물건 있을 때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그런 또 용기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모쪼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돌아보면 그때 투자했어야 하는데 늘 그런 후회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인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더 늦지 않게 내 집 마련 계획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 안에서 고민이 깊어지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함께 성심성의껏 다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또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모레 목요일 2시에 세미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가장 또 선호하는 지역들, 뭐 강남권 이런 쪽에 재개발 투자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뭐 꼭 굳이 비아파트만 투자할 것들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또 서울은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선택하는 기준이 요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신축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급지가 다른데 행정구역이 다른데 어떤 A라는 행정구역의 금액이 좀 일반 아파트와 조금 그거보단 급이 떨어지는데 그런 조금 그러니까 비교한 하급지에서의 신축 아파트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도 뭐 꼭 대단지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비싼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들을 사도 될까요? 이게 행정구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데에서도 도움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부동산 전망 또 내 집 마련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투자 물건까지 이렇게 좀 3종 세트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니까 한 1시간 이상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할 거니까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7월이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전략 더 늦지 않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고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에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정항동 네. 영남 1차 아파트요. 네, 여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파트 투자 가치 전망이 어떨까 싶어서 전화 문의드렸어요. 네, 우선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인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 TV 소리는 아예 0으로 해주시고 화면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말씀 이어가 볼게요. TV 시청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왕동이니까 시흥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시흥 정왕동에 영남 1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분의 집인데 계속해서 여기서 좀 살아도 좀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그리고 재건축 가능성 있나 좀 알아보아요. 알겠습니다. 좀 재건축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드님 사시는 집인데 어머니가 더 신경 써서 또 봐주시네요. 네,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건 엄마가 사주신 집이에요? 아드님이 사신 집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아들이 사는데 조금 보태줬어요. 네, 언제 사셨어요? 4년 전에 샀어요. 4년 전에. 그러면 이제 거래 뭐 한 4년 뭐 해가 4번 바뀌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금액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샀을 때 가격보다?
안 올랐어요. 4년 전에 조금 저희가 좀 비쌀 때 사가지고요. 네. 지금 하나도 안 오르고요. 지금 아직 회복도 안 됐어요. 아직. 글쎄 22년도면은 여기가 제일 비쌀 서울 외곽 지역들이 제일 비쌀 때 수도권 지역들이 가장 전고점 하이 가격 찍었을 때 이제 들어가신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 시기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건데 네. 일단 재건축 가능성도 물어보셨잖아요. 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으면 가격이 안 올랐을까요? 아, 그죠?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이유가 요게 지금 용적률이 뭐 한 120% 정도 되고 네. 지금 이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5층에서 한 10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요즘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재건축에 거의 완전히 핫한 아파트로 등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층 아파트이면서 용적률 찾아먹은 게 120이면 지금 뭐 한 300%까지 받는데 서울은 네. 그러면 이건 딱 용적률은 많지요. 네, 더블 이상이 되는 건데 네. 요거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고 산 거야, 그냥. 네. 여기 정왕동이라는 곳이요, 어머님. 네. 시흥시 정왕동은 여기는 옛날부터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네.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층수에 제한이 걸려 있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정왕동 전체가 10층이야.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을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 뭐 미래를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고도가 그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토탈 10층이라서 당연히 용적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시흥시에서 아예 여기를 풀어버리기는 했어요. 고도 제한을 없앴어. 네, 노계획도시로 이렇게 한다고. 예, 요렇게 해갖고 지금은 이제 30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용적률도 230%까지 받을 수 있게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은 그 사업성은 좀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 네. 이런 수도권이 서울 외곽 지역들, 이 수도권 이런 지역들은요. 네. 지금 이렇게 정왕동의 이 아파트들을 다 부셔버리고 네.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게 그냥 여기 빈 땅에다가 택지 개발해서 네. 아파트를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지어 있는 곳들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이주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또 철거 비용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LH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주변의 개발 지역들, 자연 녹지 지역들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거기 평탄화 작업해갖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게 거의 공기의 반 이상이 더 줄어드는 거야.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네. 그래서 요즘에 거머쥐고도 이렇게. 그래서 짓는단 그러는 말이에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정왕동에 있는 여기 우리 아파트가 있는 지역 바로 옆에다가 거모하고 안산 신길 이 지역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지금 공공주택지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 시흥 하중지구 있고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장상인이 뭐 아니 하여튼 주변에 그리고 여기 MTV도 지금 막 아주 미분양 난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지어 있는 이런 주거지를 벗어난 일반 지역들을 공공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 시흥시가 땅이 넓잖아요. 네, 또 싸게 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파트 가격을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여기는 지금 20평대 단일 평형대로 돼 있잖아요. 영남 1차 아파트가. 그래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냥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보셔. 우리가 평당 뭐 건축비가 800만 원 들어가니 900만 원 들어가니 막 이렇잖아요. 지금 네.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어차피 얘 지으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평당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내 집을 예를 들어서 35평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그냥 평당 1,000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3억 5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순수 공사비만.
네. 근데 얘를 공용 면적까지 다 엘리베이터 노인정 이런 공용 면적까지 다 넣는다고 하면 이 금액 자체가 그냥 5, 6억이에요. 네. 아무거 없이 그냥 내 집 짓는 데만. 아, 네. 그러면 이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넘겨갖고 그거 팔아서 일반 사람들한테 그거 분양해갖고 거기에 이익분을 우리 조합원들이 가져가서 내가 들어갈 돈보다는 조금 적게 내면서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2억에서 2억 5천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도 일반 분양가들을 그러면 일반 분양을 당첨을 받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가격보다 네. 낮아야 되는데 이 시흥 하중지구에 지금 민영 아파트들 분양하는 거 보면 평당 2천이 조금 안 돼요. 네. 그래서 30평대가 6억 전후야. 6억에서 왔다 갔다 해. 신축들 30평 새 것들이. 아, 네. 그럼 우리 거 여기다가 30평 짓는다. 84제곱미터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일반 분양으로 조합원들 말고 일반 분양이 그 청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6억보다는 낮게 5억대의 분양을 받아야 이익이 되는 거니까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5억으로 하면 여기 자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조합원들 거라든가 일반 나오는 것들을. 네. 그냥 순수 원가비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0%로 용적률이 늘어난다. 고도 제한을 없어서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재건축으로 전환해 갖고 진행하는 아파트들은 극히 일부 아파트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힘들 것 노력 같아요? 대비 그 노력 대비 그냥 거모지구에서 그냥 아파트 분양 받거나 하중지구에 분양 받는 게 훨씬 빠를 거거든. 신축으로. 네.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4년 되셨는데 네. 당장 팔라. 여기 이 정왕동 이 지역은요. 네. 재건축 보고 그냥 투자로 해서 뭐 들어가 있고 그러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실거주를 장기적으로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인 거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평대가 지금 2억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오르는 걸 원하셔? 그냥 지금 금액이 2억인데 얘네들이 뭐 8억이니 10억이니 오르길 원하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없고 네. 그냥 이게 3억 정도 가를 수는 충분히 있어. 3억대는 될 수 있어요. 한 10년 네, 정도. 네. 그렇다고 팍팍 오르고 그러는 건 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팔고 네. 어디 딴 데 가시잖아. 아드님이 이게 재건축 사업성이 뭐 그런 그냥 비리비리한 것 같아. 그래서 네. 팔고 네. 가면은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새빵살이 해야 되고 네. 피눈물 흘려요. 아, 그냥 여기서 아드님이 살면 네. 금액에 서울부터 올랐던 것들이 이렇게 파랑 일듯이 쭉쭉쭉쭉쭉 와갖고 여기까지도 이제 와서 금액이 오를 거니까 저는 전고점은 회복할 것 같아. 22년에 상 가격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여기 거주하시면서 네. 알콩달콩 돈을 더 모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직장도 그쪽에 조금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여기 거주하시는 거야. 이거 팔고 또 딴 데 가봐야 살 집이 없다고. 네. 저기 다른 데는 너무 비싸가지고요. 네,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그냥 기분 좋게 잘 거주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전고점은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드리면서 거주 요건은 거기서 좀 만족하시되 얼른 좀 자금이 모이신다면 또 다른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72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자양 4동 92-1번지 1원에 소규모 재개발 구역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은근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우선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광진구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번에 6.3 지방선거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광진구청장,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수장이죠. 이 광진구청장이
김경호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이 김경호 구청장이라는 분이 전남 장성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엘리트 관료야. 그런데 25년 한 해에만 요렇게 지금 우리 문자 문의 주신 시청자님들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광진구에서 8곳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연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로 정비를, 그러니까 빨리빨리 새 아파트를 지금 광진구가 지역적인 입지적인 힘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맞은편은 청담동이라든가 잠실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금액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지를 않거든요. 그게 한강변 라인 쪽에 그냥 나홀로 아파트들 몇 개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촌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빨리 아파트로 바꾸게 되면 일단 지방세 많아지죠. 뭐 그러면서 지역 가치 높아지죠.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함성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진구의 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일단은 좀 관심을 갖는 건 저는 찬성인데, 지금 문의 주신 지역이 자양 사동, 요거 언제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요 지역이거든요. 92-1번지 일대가 여기 소규모 지금 재개발이라고 해서 역세권에 350m 안에 반경이 들어오니까 요 그나마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24년, 제가 알기로 이제 24년 6월 정도일 겁니다. 요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다가 이제 연번 동의서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제 안테나에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냥 뜨뜨미지근, 그냥 미적지근, 그냥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동력이 되게 약하다라고, 이번 좋은 기회에 놓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들 5군데 아파트들이 모여서 통합 재건축이 더 이슈가 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밑에서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외부인들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물밑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단 규모가 작아서 걱정이시라고 하는데, 보통 노후 저층 주거 지역들, 우리가 흔히 재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는 지역들의 웬만한 곳들이요, 2층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7층 이하 땅들이 섞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7층 이하가 섞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최대 15층뿐이 짓지를 못해요. 다행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계획돼 있는 것도 25층인가요? 25층. 그러니까 지상으로 25층, 지하로 2층 해서 토탈 층수는 그냥 뭐 한 27개 층으로 이루어지는, 요걸로 2개 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자체적으로는 글쎄요, 아파트 2개 동에 2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니까 혹시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대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그렇게 그냥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소규모 단지로 이렇게 그냥 찢어져서 노후된 저층 노후 주거지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은 높이 받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한강변이 나온다고 해도, 조망이 나온다고 해도. 근데 앞으로 성수동에서까지 이게 이어지면서 이 위쪽도 지금 신축 아파트로 되면서 여기는 뭐 신통기획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 배후 주거지 자체가 아예 그냥 등 뒤에 있는 곳이 고층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상황에서 앞쪽에서 영구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25개 층 되는 곳에 조합원으로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 가까워, 학교 끼고 있어, 한강 조망은 뒤쪽보다 훨씬 더 확실한 조망을 볼 수 있어.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아파트 구역으로,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의 소규모 단지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문금 효과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전망 물어보셨는데 괜찮아요. 잘 보유하신 거고,
새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어떤 권리 산정 기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니까 잘 보유하셔서 기분 좋게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하시던 마음은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언제든 변동사항 생기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들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6625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사연인데요. 성남시 태평동에 1억 후반대 투자 물건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정확한 집어는 좀 빠져있긴 하지만 어쨌든 1억 후반이라는 조금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성남 또 질문 많이 주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일단 태평지구가 지금 구역 지정도 되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 위쪽이고 뭐 여기 수진곳부터 신흥 구역까지 이쪽이 상대원 쪽 이런 쪽들이 지금 재개발들이 막 쫙쫙쫙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1억 후반대라고 하면 태평동에 있는 이제 나머지 지역들, 아직 구역, 그러니까 극초기 지역들, 극초기 재개발 지역을 지금 1억 후반대 투자를 염두하고 계시는 건데 지역의 특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는 돈은 낮지. 왜냐하면 지금 이 수진이라든가 신흥구역들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1억 초반, 1억 후반대면 2억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금액에 대해서 그래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근데 이 태평동 같은 경우는 수진이나 신흥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는 1970년대죠. 1970년대에 그냥 이주 단, 그러니까 이 대지 면적 자체를 한 20평대? 크지 않게 그냥 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옥집, 2층 양옥집 정도 지을 수 있는 20평대로 대지를 이렇게 해서 이주촌으로 단독주택 이주촌으로 만든 지역이란 말이에요. 태평동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억 후반대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 단독주택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땐 다세대 주택들 빌라들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 투자가 할 것 텐데 이 다세대 주택들 흔히 말하는 빌라들의 개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굉장히 적어. 그러면서 그 조그만 곳에 이제 끼워지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1억이 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요거를 나중에 이제 재개발로 어차피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러면 재개발 돼 갖고 토지 이제 감정 평가도 하고 권리 가격을 산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갖고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20평대도 하고 30평대도 하고 40평대도 하고 이러는데 공시 가격 자체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이거 감정을 뭐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2억 언더?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분양가 자기 쪽 뭐 분담금이라든가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잘도 아닐 것 같은데 20평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0평대를 분양 신청하는 건 힘들 것 같고 보통 한 12평에서 16평 정도 되는 10평대들 1.5룸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놓고 묻어놓는 기간은 지금 극초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야 되는 소리인 거고. 그러면 1억 후반이면 여기에다가 10년 이상을 묻어놓고 나중에 뭐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닌 1.5룸. 근데 그 1.5룸 뭐 10평대 아파트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가 흔히 아는 어디입니까?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라든가 아니면은 송파에 뭐 있습니까? 리센츠 아니면 헬리오시티 아니면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뭐 힐스테이트 1차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지금 뭐 12평 뭐 이런 것들이 뭐 평당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억이 뭡니까? 12평짜리들이 뭐 18억, 19억, 20억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구성남의 이런 1.5룸 아파트가 얼마나 각광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억 후반대면은요. 제가 이 시간 누차 말씀드렸던 뭐 추천드렸던 지역 중에도 여기 뭐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모아타운 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1억 한 중반대로 해서 대림동
지금 천지개벽하는 영등포의 대림동 쪽에 있는 새로 역 생기는 그 부근으로 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서 사업성도 담보가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뭐 30평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서 나중에 제대로 된 아파트 앞으로 발전할 도시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게 기회비용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1억 후반대를 그 지역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봐야 기분 좋은 투자에 대한 것들을 못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뭐 답심리라든가 대림동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이익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네, 지역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렸으니까 서울 지역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시다면 또 저희 전화나 또 무료 세미나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자 사연도 살펴볼게요. 뒷번호 539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왕십리역 10번 출구 역세권 블럭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또 재개발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아주 그냥 재개발 난립니다. 아주 불장인데 왕십리역에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10번 출구 역세권 쪽이면 여기서 반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500m 반경 끊어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블럭이 대충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래 주차장 끼고 뭐 요 정도를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확한 주소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이쪽은 상업 지역들이 섞여 있고요. 이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주거 지역들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데 당연히 상업 지역에는 이제 상업 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애당초 역세권 개발을 좀 추진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반대쪽 9번 출구 쪽으로는 지금 역세권 지정이 됐죠.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뭐 프리미엄도 몇 억대로 형성이 돼 있고 하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자리가 또 뭡니까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또 고층 이런 비즈니스 센터로 바뀔 예정이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상당히 속도가 늦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세권 뭐 활성화 내지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뭐 하여튼 역세권 개발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게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노후도가 뭐 30년 넘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2층 이하 주택이 또 50%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과소필지가 또 40%가 또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10년 내에 지은 건물의 또 비율도 15%가 넘어가 버리면 그건 또 안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정법 기준에서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솔직히 만만치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심 복합 개발이라고 하나요? 요 새로 도심 복합 개발법이라는 게 발족이 돼서 지금 시행 규칙, 시행 기준까지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서울시.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500m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노후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고요.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실제 지금 나온 성장 거점형이라고 해서 노후도의 기준도 없고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가 환승 역세권이면서 7개 그러니까 광역 중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광역 중심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승지로부터 500m 안쪽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장 거점형으로 될 수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모두 다 중첩하고 있는 교집합스럽게 해서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광역 중심지면서 환승역을 끼고 환승역 부근이란 말이에요. 500m 반경 안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 역세권 성장 거점형 지역을 7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금 35군데를 지정을 하겠다고 시범사업단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시범지구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왕십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고 내가 사정상 이거를 뭐 꼭 필요해서 매도를 하지 않아야 매도를 하실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가 개발이 안 돼서 뭐 그냥 이게 걱정이 돼서 이거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요 500m 반경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보유하시는 게 훨씬 부동산 어떻게 보면 자산 증식에 이로우니까 정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좀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언제든 자금의 계획이 좀 변경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더불어서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또 소액 가지고 있는 내 자금으로 투자 계획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번 목요일에 진행될 바로 내일 모레거든요.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좀 분석해보고 또 그 안에서 또 여러분이 투자로 관심 갖고 들여다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도심복합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상담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하다가 뭐 시간에 쫓겨갖고 너무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정리해보면서 오늘 내용 좀 이어가 보시면은요. 일단 도심복합개발법이라고 해서 도정법과는 새로운 차원의 법. 지금 현재 서울시를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한 기준이 훨씬 완화된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이제 쫙 재정비할 것이다. 라는 건데 법부터 조례, 시행 규칙, 기준까지 이제 다 섰다. 그 중에서 기준은 지금 이제 성장 거점형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발표가 됐고요. 그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어떻게 됐든 이제 여기 성장 거점형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면적에 대해서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노후도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환승역, 생활중심권이면서 환승역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이 해당을 한다. 그러면서 용적률은 1차로 800% 주고 2차는 1,300%까지 주게 되기 때문에 주거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한 300% 늘어나는 거의 반이니까 한 300%대, 즉 토탈 500%대의 용적률을 분양분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전체 면적에서는 50%가 이제 비주거 용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800%로 늘어나면 한 400%까지는 주거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 정도라면 웬만한 지역들의 사업성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 주거 중심형은 말 그대로 비주거 시설이 한 30%는 그래도 들어가야 되니까 주거 시설은 지금 7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재개발을 위한 재건축을 위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세권이 뭐 되는 거고 일단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성장 거점형과는 다르게 350m 반경의 과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면적에 대한 기준도 좀 있고 노후도가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하고는 다르게요. 20년 이상이 요 퍼센트율이 보통 3분의 2라고 해서 67%가 60%로 좀 완화된 그래서 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기준 자체가 운영 기준이 지금 성장 중심형은 6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주거 중심형은 이번 달 발표 예정이니까 그게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좀 한번 더 디테일하게 가져보는 시간 하겠고요. 짧게 좀 해보면 그냥 제가 딱 1년 전 요 시간이에요. 1년 전 요 시간쯤에 그때 가격이 똑같았어. 브랜드도 똑같고 가격이 똑같았던 게 염창동에 있는 우성 1차랑 신길동에 있는 우성 1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우성 1차 아파트로 똑같은데 염창동, 강서구 염창동과 영등포구 신길동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9억으로 똑같았죠. 갭 투자 금액도 4억 5천인가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디가 딱 1년 지났습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우선 서울이니까 다 올랐겠죠. 양쪽 모두. 그랬는데 그 폭이 확실하게 차이가 진다. 무슨 소리냐면 신길 우성 1차 신길동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그러니까 이게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거주 위주의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상승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신길동에 있는 우성 같은 경우 똑같은 평형대도 똑같습니다. 31평으로 똑같고 브랜드 똑같고 지역만 달랐는데 그때 작년에 9억 5천이었던 게 지금 14억 5천으로 오른 거죠. 5억이 올랐고요. 염창동 같은 경우는 그때 똑같이 9억 5천에서 지금 12억 5천. 그래서 3억이 오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5억 오르고 어떤 거는 3억이 올랐다고 하면 투자 비용 대비, 갭 투자 금액 대비로 해서는 수익률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서구보다 영등포가 상위 입지잖아요. 그러면서 염창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 더 새 거예요. 그런데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헌 거고, 그럼 어찌됐든 둘 다 20년 차는 넘어갔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미래에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황금성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재된 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 신길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훨씬 좋았거든요. 물론 염창동도 이제는 자체적인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1차, 2차 그리고 앞에 신창 아파트인가요? 같이 합쳐갖고 통합으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도 글쎄요, 강서구의 아파트와 영등포구의 아파트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벌어진 갭이 출발점은 똑같았으나 1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게 앞으로는 계속 이 벌어짐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선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된다.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바라봤을 때는 10년 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들, 이제 중층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했었고, 공사비가 전쟁, 세계적인 전쟁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업성이 다 보장되고 나왔어. 그래서 그냥 10년 전에 구축 아파트들은 그냥 재건축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재건축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되기가 힘드니까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건 계속 어떻게 보면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지만 이 격차는 심해지는데, 대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는 입지가 비교가 돼야 된다. 강남구의 구축 아파트냐,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신축과 구축에서의 입지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담금도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노원구도 지금 8억, 그러니까 6억, 8억 이렇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10억이라고 분담금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 편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거기에 입지 중심의 전략을 피울 수밖에 없다. 거기에 무주택자들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상담 중에 시흥 정왕동에 거주하시는 분, 그거 팔고 어디 딴 데 갈 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엄청 빨리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주거 비용으로 뺏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익을 그대로 소득을 그냥 모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섣불리 내 집 마련 안 하고 난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할래, 아니면 내후년에 할래, 지금 정부 믿고 나는 그러면 이 정부 기간 안에는 되겠지, 앞으로 4년 내에는 폭락하겠지, 꿈 깨시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재개발 어디가 그럼 좋을까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개발,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당연히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좋잖아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끝판왕이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강남. 그렇죠? 근데 강남에 아파트는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은 아파트로 될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강남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임차가
엄청 그 매매 수요도 많지만 대기 수요도 많지만 임차 수요도 그 매매 수요보다 훨씬 몇 배로 넘게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만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대기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주금조 차원에서도 강남은 웬만한 곳은 재개발되기가 힘들어요.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데 강남권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재개발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동작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동작구 같은 경우가 저쪽 한강변으로 접해 있는 흑석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량진동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 거의 투스타야, 완벽하게.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상도동 같은 경우는요, 7호선 라인 아래쪽에 관악구하고 접해 있으면서 굉장히 동작구에서 가장 처졌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개발을 안 하면 그냥 이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야. 그렇다고 임차가 잘 나가지도 않고 뭐 직장까지 그러니까 섣부른 주거촌이었는 건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개발 전보다 개발 후의 가치가 월등히 높게 변화가 되니까 지금 상도동은 그냥 온갖 곳이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중에 저쪽 압구정이라든가 청담 이런 스타 동네 빼고 또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 이런 어떻게 보면 삼성동 이런 일대에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이 직장들이 일자리가 풍부하게 같이 껴있는 이런 지역들도 빼고 왜 임차가 잘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치동 쪽에 있는 학원가 있는 쪽 이런 쪽들 제외한다고 하면 개포동은 원래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집값이 낮았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저층 아파트고. 근데 지금은 기르는 개도 포르쉐 몰고 다니는 개포동으로 바뀐 거야. 그 정도로 개발 후의 가치가 월등히 크다 보니까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면서 지금 개포동에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유일합니다. 개포 4동에 노후 주거지가 딱 여기예요. 여기가 넘어가면 이건 서초구 양재동으로 바뀌면서 서초구 양재동은 지금 ICT라고 해서 직주 근접, 판교처럼 일자리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고급 주거촌 나머지 개포동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지는 재개발 구역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1, 2, 3, 4구역으로 나누어 있는 요 상황인데 각 구역별로의 특장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번 부여가 되면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어서 같은 금액 대비 투자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놓고 아파트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개포동은 지금 지하철역 접근성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포위 사거리에 위례 과천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31년 개통 예정인데 저기 압구정역부터 신사가 어느 데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언주역이라든가 도산역 이런 쪽들 다 지나와서 양재 전화국 쓰고요. 마지막이 포위 사거리역에 쓴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동쪽으로는 위례, 서쪽으로는 과천 이렇게 접근이 된다라고 하면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촌으로 바뀌는데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특장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미나 시간에 마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세미나 참여하시면 또 좋은 정보 함께 나누면서 투자 물건까지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니까 어떻게 보니까 세미나 또 안내 인사까지 겸하게 됐네요.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심 복합 사업이 개발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강남에서 이 개포 4동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언제나 시간이 좀 아쉽죠. 이 이야기 조금 더 길게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목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상담 전화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빠르게 문의 주세요.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